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퇴직자의 글 김 빠진 사이다. 요즘 뭐 공무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카페가 이렇게 먹는 카페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인터넷 카페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카페를 이렇게 자주 가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나름 이쪽에 있으니까 자주 가서 봅니다. 거의 뭐 매일 보고 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어떤 정보가 있나 해서 제가 대신 뭐 획득하는 정보들도 있고요. 네,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또 좋은 정보가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보는데, 요즘은 이제 뭐 시즌인 만큼 아무래도 새로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퇴직자, 이제 공무원이 이제 퇴사하는 거를 의원 면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면직 절차를 밟는다 해서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데, 의원 면직 절차에 있으신 분들, 그만두실 분들, 예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글 중에 직렬에 관련된 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현실이 어떤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김이 셉니다. 정말 이래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될까 할 정도로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원인을 찾자 보면 간단하죠. 아니, 내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는데 좋다고 하고 나올 사람 있나요? 이거는 일반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장을 칭송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뭐뭐뭐뭐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뭐 좋을 리가 없죠. 너무 좋게 이직한다, 스카웃돼서 다니고 있다가, 그런 경우 많이 없습니다. 보통 끝나고 에라 모르겠다 그만두자 하고 나왔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다른 데 가면 그래 난 역시 성공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의원 면직하시는 분들 요즘 글들 보면 이제 다시 시험 보신 분들, 다시 이제 직렬을 바꿔서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지역을 이제 바꿔서 시험 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합격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아니면 합격자 발표가 났다, 나는 합격했다, 다른 데로 옮길 거다 하니까 이제 전 직장에 대한, 현 직장일 수도 있죠, 대한 얘기들이 쭉 있는데, 익명이 일단 뭐 보장은 되는 거니까 쭉 써놓으신 거 보면, 공무원 준비생들이 이걸 봤을 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저는 그냥 그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 빠진 사이다 먹는 꼴이구만. 왜요? 어떤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면 뭔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사실은 긍정적인 거는 뭐 한 10%도 안 될 거예요. 90% 이상 부정적이거든요. 네, 부정적이에요. 유튜브에 있는 뭐 면직자들의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직렬은 절대로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주로 제목들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요. 일반 행정 합격하신 분은 교육 행정 합격했다고 일반 행정이 뭐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교육 행정 합격하신 분은 또 어쩌고저쩌고 이건 너무 뭐 어쩌고저쩌고 일반 행정 간다 그러고, 경찰을 쓰셨던 분은 또 다시 일반 행정 온다 그러고, 일반 행정은 못하겠다, 경찰 가야 되겠다 이러고, 서로 다 개인적인 느낌에 대한 거, 근데 개인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몇 명이, 전체 지금 110만 명 정도가 공무원인데 그 중에 몇 명이, 몇 프로도 안 돼요. 0.00 몇 프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쓴 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도 현직자, 뭐 면직자, 뭐 이런 글들 좋아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셨으면 눈 버린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과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어떤 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50대 되면 다 명퇴시킨대. 대부분 다 명퇴시키잖아요, 50대 되면. 네, 그런데 그럼 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입사하지 말아야 되겠어. 근데 입사 안 하면 다른 데 갈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50이면 어마어마한 먼 뒷얘기인데, 과연 뭐 한 40년 뒤에도 똑같이 40년 아니구나, 30년 뒤에 똑같이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자, 물론 이제 우리 뭐 의원 면직하신 분들 얘기는 뭐 따끈따끈한 얘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급수가 좀 낮죠. 그리고 이제 처음 공무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많은 직장을 다녔었던 분들도 있어요. 야, 내가 직장이 나빠서 여기로 왔더니 더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과연 그 전 직장들이 얼마나 강도가 센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대부분의, 뭐 거꾸로 이제 반론하자면, 많은 분들이 회사 다니시다가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낫더라라고 합니다. 네,
그거의 반격은 그런 거죠. 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왜? 아니 110만 명이라고 했는데 110만 명이 다 불만이 있고 지옥 같으면 지금 다 다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만두죠. 거기가 무슨 의무 복무도 아닌 거고 정말 나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그런 글들을 읽어야 하느냐, 이제 그 근원적인 얘기죠. 읽어야 하느냐, 읽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여행 가기 전에 뭘 봐요? 우리 가이드북을 보죠. 가이드북. 책 사가지 보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10년 전 뭐 이렇게 미국 여행도 가고 유럽 여행도 가고 할 때는 다 가이드북 두꺼운 거 하나 들고 갑니다. 가면 뭐예요? 거기에 나온 데만 보고 와요. 거기 사진 예쁘니까 여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이런 곳이 있었네. 가야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존한 여행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나오니까 가이드북에 없는 새로운 명소 해갖고 또 책을 썼어요. 또 거기 가야죠. 제가 이제 유럽 갈 때는 책이 뭐 자동차 이제 여행하는 책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보면 캠핑장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리뷰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실제 갔더니 책하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괜히 이거 보고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이제 지나치다가 또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고 물론 이제 저도 예전에 그런 사이트도 운영하고 했어요. 여기 와서 이런 데 가라 저런 데 가라.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굳이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랑은 좀 다르죠.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정해진 어떤 뭐 틀에 박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못하겠다 긍정적인 게 있으면 좋은데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0대 9 정도로 부정적이에요. 보면 이제 개인들이 겪는 것들이 있죠. 개인이 겪는 거는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집단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벌써 뭐 다 문제가 생겨갖고 난리가 났겠죠. 그거는 이미 뭐 10년 20년 전의 얘기고요. 지금의 개인들이 겪는 거는 좀 달라요. 다르다고요. 본인들이 살아온 생활하고 공무원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계속해서 뭐 민원 얘기하는데 민원인도 좋은 민원인 나쁜 민원인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민원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럼 좋은 민원인이 있고 그 나쁜 민원인이 어디 있어요? 민원은 그냥 민원인 보통인 거죠 다. 그러면 뭐 나쁜 민원인 거는 민원 처리 안 해줄 거예요? 처리 안 해주니까 와서 나쁜 민원이 됐다고 생각 안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너무 호감이 가서 그 사람 건 잘해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거냐 이거죠. 안 되죠. 다 똑같이 해줘야죠. 시간을 정해진 민원 처리는 시간에 딱 맞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없게끔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분류하잖아. 악성 민원이 왔다. 이 사람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악성 민원이냐. 앞으로 블랙리스트야.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루에 악성 민원이 10명도 넘게 오더라. 과연 악성 민원인이 볼 때 공무원은 어떨까요? 거꾸로. 그 공무원은 어떨까요? 왜 악성 민원이 됐을까요? 자기가. 처음부터 잘 해줬으면 왜 악성 민원이 됐을까요? 자,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불리하게 하고 뭔가 틱틱거리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친절한 공무원 없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글 써놓고 본인도 공무원 되면 친절하지 못하죠. 근데 저는 이제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는 얘기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일 처리를 잘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인사 꾸벅하는 게 친절한 건가요? 그게 그 인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행 갔을 때 우리 막 일어나서 아이고 막 그 친절한 거예요? 가식적인 거죠. 오히려 하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친절한 거고 그 말 안 들으면 안 친절한 거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이런 어떤 틀에 박힌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게 또 주제가 엄청 다른 데서 했죠. 될 수 있으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정보를 뭔가 얻고 싶다. 정보를 얻고 싶다. 그래서 보는 건 좋은데 너무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사람 문제가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 회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간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단순하게 여기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심지어 뭐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뭐 여기는 왜 이런 커피를 먹고 있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안 좋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게 돼요. 보통 퇴사할 때쯤 되면 모든 단점이 다 보입니다. 아, 잘했다. 왜?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내가 이 회사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글을 보실 때는 조금 걸러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 모르시겠으면 제 블로그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